바이에른 뮌헨 감독이었던 나겔스만이 전격 경질되면서 이 타이밍에 고민이 하나 늘어난 상황이 됐습니다. 나겔스만이 토트넘을 맡으면 어떨까? 이 고민은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영국의 스포츠 최대 언론인 스카이 스포츠에서 바이에른 뮌헨에서 경질당한 나겔스만 감독은 토트넘과 협상에 열려있다 라고 속보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뮌헨은 나겔스만 감독을 투엘 감독으로 교체했다. 이로써 레비 회장은 자신이 존경하는 감독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나겔스만 감독도 토트넘 차기 사령탑 부임과 관련해 이야기 나눌 준비가 돼 있다. 나겔스만 감독은 오랫동안 토트넘을 주시해왔다. 그는 포체티노 감독 시절부터 토트넘 경기를 봤다며 팬으로서 보기 훌륭한 팀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들은 스카이 스포츠뿐만 아니라 데일리스타, 텔레그래프 등 여러 매체에서 토트넘이 나겔스만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솔직히 이런 예측을 하는 건 어렵지 않죠. 나겔스만이 토트넘을 가기 위해 뮌헨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해외 언론에 따르면 나겔스만이 스키를 타고 있는 중에 갑자기 경질 소식을 들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때 상황에서 토트넘은 어떤가요? 나겔스만은 콘테 감독 경질 후 영입 후보에 들어갈 수 없는 감독이었습니다. 독일의 최고 명문 구단과 5년을 계약하면서 앞으로도 2년 반이 남았기 때문에 리스트에 오를 리 없죠. 토트넘이 B클럽에 소속된 감독을 스카우트할 수 있는 만큼의 매력적인 팀은 아니니까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갑자기 월척이 나타난 셈입니다. 그간 예상 후보 감독들은 투엘, 포체티노, 엔리케 정도였고 나머지 감독들은 유명 감독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명감독을 데려오기 쉽지 않은 거죠. 월척 나겔스만은 독일에서 월급이 콘테 감독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레비 입장에서는 군침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콘테가 1300만에서 1500만 파운드인데 나겔스만은 700만 파운드입니다. 레비는 다음 시즌부터 바로 감독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폭 줄어들 행복할 상황이죠. 지단 데려올 리 없고 명장들 스카우트할 수는 없으니까요. 나겔스만, 전술의 유연성으로 죽어있는 선수들도 살려낸다는 천재라고 불리는 감독입니다. 오히려 선수의 잠재력을 터뜨려 놓고 다른 팀에서 영입했는데 그 잠재력은 본인만 풀 수 있도록 봉인해 놓은 듯이 대부분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눈으로 확인된 건 아니라서. 이런 감독이 손흥민보다 5살 많은 1987년생입니다. 어리다고 볼 게 아닌 거죠. 라이프치히를 챔스 4강까지 올려놓은 감독이고 듣보잡 라이프치히를 분데스리가의 4위 경쟁권 팀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뮌헨으로 떠난 감독입니다. 또한 올해의 감독상도 수상했던 감독. 무리뉴 감독도 이 나이대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40살에 포르투를 챔스 우승시켰으니까요. 그리고 이후 승승장구인데 나겔스만은 이제 34살부터 B클럽 감독을 하고 있는 거니까 뭔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토트넘이 나겔스만을 영입하면 그때 자세한 그의 일대기를 전해보겠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소식에 이어서 이틀 지난 현재는 영국 풋볼 인사이더에서는 토트넘이 나겔스만 감독을 차기 감독 첫 번째 대상으로 꼽았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루이스 엔리케 감독보다 나겔스만 감독이 우선순위다. 스카이 스포츠도 나겔스만은 토트넘 감독직에 관심이 있지만 생각할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분명 콘테 감독 사고친 이후에는 토트넘 팬들이 포체티노 데려오라고 아우성이었는데 갑자기 나겔스만 경질로 팬들이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데일리스타는 토트넘 팬들은 나겔스만의 임명을 요구한다라는 기사에서 토트넘은 기다릴 필요 없이 그를 영입해야 한다라는 팬들의 목소리를 전했고, 성질 급한 일부 토트넘 팬들은 그냥 빨리 끝내라, 토트넘은 나겔스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는 토트넘과 완벽하게 맞다면서 그의 영입을 촉구했습니다. 팬들은 다니엘 레비 회장님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토트넘을 위해 좋은 일을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만약에 나겔스만을 붙잡는 데 실패한다면 폭동을 일으키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토트넘 팬들의 바램을 레비 회장이 모른 척 할 리는 없습니다. 레비 회장 입장에서 나겔스만은 누가 말리더라도 나겔스만을 원하는 스타일입니다. 레비 회장이 포체티노 감독을 데려왔을 때를 봐도 사우스햄튼 감독이었던 포체티노를 명장대열에 갈 수 있게 열어준 게 레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젊고 돈 적게 들면서 선수들을 발전시켜서 몸값 올리게 하고 성적까지 내면서 돈 벌어다 주는 감독. 레비 그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나겔스만도 비슷한 감독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뮌헨이 영입하기 전에 레비 회장은 나겔스만을 영입하려고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겔스만은 완벽한 타이밍이 되죠. 그때 포체티노 연봉보다는 비싸긴 하지만 레비 회장이 원하는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원하는 건 그때가 아니라 우승입니다. 나겔스만이 뮌헨에서 경질된 이유가 선수 구성이 그렇게 좋은데도 지난 시즌에 비아레알에게 패배하여서 챔스 8강에서 탈락하고 올 시즌에는 컵대회에서는 우승했지만 도르트문트에게 패배하면서 2위로 떨어졌다 보니 분노하면서 나겔스만을 경질했습니다. 경질의 의미가 뭐냐면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겠죠. 나겔스만이 능력을 발산한 건 잠재력이 있는 선수들을 활용하면서 원하는 대로 전술을 입혔는데 뮌헨은 이미 최고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능력 발휘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수들과의 마찰도 있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네. 나겔스만 입장에서는 선수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고도 느낄 수 있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올리버 칸 뮌헨의 의장은 나겔스만 감독과 2021년 여름 계약을 했을 당시에는 장기적인 관점을 고려했고 매력적인 축구를 하려는 열망을 공유했다. 그러나 지난해 분데스리가 우승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한계에 도달했다. 최근 경기력이 점점 떨어졌고 미래에 의문이 생기면서 경질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레비 회장 입장에서는 나겔스만을 영입하면 토트넘을 본인 입맛대로 프로젝트를 끌어갈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생깁니다. 젊은 유능한 감독을 데려와서 2년만 해달라고 요청할 무능한 구단주가 있겠습니까? 네. 부러운 게 뭐냐면 맨시티, 리버풀은 아직도 과르디올라 클롭이 지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토트넘은 3년 사이에 4명이 바뀔 상황이고요. 네. 누가 보면 토트넘 팬인 줄 알겠네요. 네. 자, 정신 차리겠습니다. 자, 토트넘이 나겔스만 영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 보다 나겔스만이 영입되면 손흥민은 어떻게 될까가 우리에겐 관심사일 것입니다. 나겔스만은 이미 2년 전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유럽 정상급 공격수다. 현대 축구에서 공격수의 필수 조건인 순간적인 템포 조절 능력을 갖췄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도 나겔스만 감독이 좋아하는 요소를 이미 다 갖췄다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손흥민을 저평가하는 감독이 있었나요? 네. 나겔스만은 베르너를 최고 선수로 만든 감독입니다. 2019-2020 시즌에 베르너는 리그에서만 28골을 넣었습니다. 베르너는 손흥민과 매우 비슷하면서 오히려 손흥민이 양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 수 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정력도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럼에도 28골을 넣었다? 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베르너의 장점, 그러니까 손흥민의 장점인 뒷공간 침투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베르너의 득점이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손흥민과 같은 주급으로 첼시와 장기 계약도 했던 거죠. 그런데 나겔스만 밑에서 폭발한 베르너는 첼시에서 완전 폭망했고 결국 다시 라이프치히로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살아나지 못했더만요. 네. 손흥민은 현재 전성기다 보니까 토트넘 미래를 보고 있을 상황은 아닙니다. 나겔스만이 우승을 시켜주는 감독이라고도 볼 수 없죠. 하지만 현실을 생각할 때 손흥민이 정말 떠나지 못한다면 나겔스만, 포체티노보다 신선하긴 합니다. 저는 한 표. 그나저나 콘테 경질부터 오피셜 좀 듣자 좀.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